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이 사실은 당신이 숨겨왔던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칼 융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모든 것은 잠재의식이 보낸 거울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을 관찰하여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거울의 법칙은 인간 심리학에서 가장 깊고 신비로운 법칙 중 하나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모든 것은 종종 자신의 무의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개인적 인식으로 가는 길잡이이자 인간관계의 거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그들의 오만한 태도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들의 짜증나는 습관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들의 끊임없는 비판적인 접근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종류의 반응은 그 사람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아직 알아차리거나 받아들이지 못한 당신 자신의 내면 세계의 측면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억압되거나 가려진 측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영은 때때로 분노와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감탄과 찬사로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나 수치심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인 성향을 무의식적으로 직시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융의 연구에서 자주 관찰됩니다. 임상 사례에서 환자가 타인의 행동에 과잉 반응하는 것은 종종 자신의 억압된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거울의 법칙은 단순한 심리적 개념을 넘어 개인적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모든 것을 거울처럼 본다면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법칙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는 것은 때때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 칭찬받는 친구의 재능을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질투는 전적으로 상대방의 행동에만 집중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질투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억압된 욕망이나 부족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부 세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부 필터를 통해 이를 걸러내기 때문에 인식은 종종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터는 어린 시절의 경험, 과거의 트라우마, 사회적 규범, 그리고 개인적 가치관에 의해 형성됩니다. 융은 이러한 필터가 무의식에 숨겨진 그림자와 결합되어 타인의 행동을 오해하고 불필요한 짐을 지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거울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인식을 발전시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자극하는 상황과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당신을 화나게 하고, 어떤 태도가 당신을 질투하게 하고, 어떤 말이 당신을 불편하게 합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당신의 무의식 중 아직 통합되지 않은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인식에 맞서야 합니다. 맞서는 것은 자신을 비난하거나 타인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에게서 보는 반사를 자신의 내면적 성장을 위한 지침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방식으로 인식을 사용하면 인식이 당신을 파괴할 수 있는 부담에서 진화적 선물로 변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은 더 이상 당신을 판단하거나 굴욕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를 탐험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거울의 법칙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모든 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를 반영합니다. 이 법칙은 심리적 인식, 공감, 그리고 개인적 성장을 위한 특별한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반사된 자신의 그림자 부분을 인식하는 방법을 궁금해 하신다면 다음 섹션에서 구체적인 예와 사례 연구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삶, 속 사람들은 당신에게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당신의 내면까지도 반영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올바르게 사용되면 이러한 인식은 자신과 당신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문을 열어줍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많은 그림자 요소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자들은 종종 억압된 감정, 수치심, 두려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욕망처럼 무의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그림자들을 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뿐 장기적으로는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행동, 선택, 그리고 관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며
종종 타인에게서 보이는 부정적인 반응을 통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 우리를 비난하는 친구에게 화가 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언뜻 보기에는 분노가 그들의 행동에만 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반응은 자신의 내면적 비판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거울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타인에게서 보는 모든 것은 자신의 무의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영은 때로는 분노, 시기 또는 감탄으로, 때로는 수치심, 죄책감 또는 자신감 부족으로 나타납니다. 융은 임상 연구를 통해 환자들이 타인에게서 본 특징을 분석해 보았을 때 이러한 특징들이 종종 자신의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한 사례에서 주변 사람들을 차갑고 거리감 있게 인식하던 한 환자가 자신의 감정적 고립, 경향과 억압된 사랑에 대한 두려움을 타인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그림자가 타인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입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용기를 가질 때 자신과 타인을 더욱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인식은 외부 세계를 해석할 뿐만 아니라 종종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자신의 그림자 부분에 의해 형성되는 우리 자신의 내부 필터도 통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타인에게서 보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특성은 단순히 그들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단서를 담고 있습니다. 융은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이 개인의 심리적 통합 과정에서 근본적인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은 자신이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의 측면과 직접적으로 마주하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주침은 또한 변화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림자를 제대로 인식할 때 사람은 깊은 공감과 내면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삶 속 사람들을 관찰할 때 어떤 행동이 당신을 자극하고 이러한 자극이 당신의 어떤 억압된 측면을 드러내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그림자에 맞서고 거울의 법칙을 실천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림자 인식은 공감 능력도 향상시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더 이상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구할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 모두에서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에 더 익숙해질수록 다른 사람에게서 보이는 특징들이 자신을 인도하는 거울임을 깨닫고 이 거울을 활용하여 자신과 관계를 개선합니다. 당신의 인식이 그림자 인식과 합쳐질 때 그것은 당신을 파괴할 수 있는 짐에서 진화적인 선물로 변모합니다. 그림자는 무의식 깊은 곳에 숨어 있고 인식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과정에는 인내심과 끊임없는 관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보이는 모든 모습은 당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단서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단서를 따라가는 것이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특별한 지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그림자를 얼마나 자주 느끼시나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답을 관찰하는 것은 융의 거울의 법칙의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역사적, 현대적 사례를 통해 이러한 그림자 반사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은 타인의 행동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거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와 같은 신비주의 사상가들은 타인의 부정적 또는 긍정적 특성이 자신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단서를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크하르트에 따르면 사람들은 종종 자신도 모르게 외부 갈등을 자신의 내면의 혼란에 투사하며 이러한 반영은 의식적인 자각 없이 잘못된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칼 융은 이러한 개념을 현대 심리학에 접목하여 임상 사례 연구를 통해 이를 증명했습니다. 융의 많은 환자들이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과잉 반응했으며 이러한 반응의 상당수는 자신의 억압된 감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가 자신을 질투한다고 끊임없이 믿는 환자는 실제로는 자신의 억압된 경쟁심과 질투심에 맞서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거울의 법칙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보는 모든 특징은 종종 우리 자신의 무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러한 반영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 다른 예로 융의 한 환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무시당하고 저평가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치료 중 심층 분석을 통해 이 환자는 자신의 자신감 부족과 타인의 인정에 대한 의존적인 욕구를 반영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타인의 행동을 외면적으로뿐만 아니라 내면의 성찰로서도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은 타인의 행동을 우리 자신의 내면 상태와 연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 사상가들은 타인의 반응을 자기 이해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융의 연구에서 임상적으로 검증되었고 현대 심리학에 통합되었습니다. 임상 사례들은 거울의 법칙이 단순한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 의식적 자각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융의 또 다른 환자는 주변 사람들이 공격적이고 적대적이라고 지속적으로 느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이러한 공격성 인식이 환자 자신의 억압된 분노와 공격성 감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러한 자각을 통해 환자는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반응을 더욱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타인에게서 보는 부정적 또는 긍정적 특성이 종종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 패턴을 반영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거울 법칙을 이해하는 것은 타인의 행동을 해석하는 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그림자 자아와 마주하는 대도 필수적입니다. 타인에게서 보는 특성을 분석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무의식과 더 깊은 연결을 형성하고 인식 수준을 높입니다. 이 과정은 심리적 통합의 근본적인 단계이며 개인의 진화적 발전에 기여합니다. 당신의 인식이 타인의 반영과 합쳐지면 그것은 당신을 파괴할 수 있는 짐이 아니라 진화적 선물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할 때 어떤 반영이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인식합니까? 타인의 분노, 시기, 감탄 또는 거만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실제로 자신의 억압된 감정과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의 사례 연구와 역사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타인에게서 발견하는 특징은 자아 발견과 더욱 의식적인 관계 형성으로 이어집니다. 거울 법칙의 이러한 심오한 의미는 단순한 심리학 이론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에게서 보는 반응을 통해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되며 이러한 자각은 개인적, 사회적 진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때 어떤 반영이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비롯되는지 자문해 보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반영을 더욱 구체적인 단계와 통합 과정을 통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높아진 지각과 자각은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한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서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면 심리적 압박감, 오해, 그리고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때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무의식적인 패턴을 마주하게 되고 이러한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자신의 지각에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이 자신을 폄하한다고 끊임없이 믿는 사람은 실제로는 가혹한 자기 비판과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갈등, 신뢰 상실, 그리고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자각을 발전시키는 것이 이 위험한 악순환을 끊는 열쇠입니다. 융은 사람들이 타인에게서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분석함으로써 자신의 내면 세계와 연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잘못된 지각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어두운 측면에 맞서고 통합하도록 자극합니다. 당신의 지각은 당신을 파괴할 수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인식하는 것이 자각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타인의 반응에 대한 분노, 질투, 감탄 또는 실망은 종종 자신의 무의식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자각을 얻는 것은 자신과 관계를 변화시키는 기초가 됩니다. 지각의 위험은 오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조된 지각이 가져오는 사회적, 정서적 부담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그림자를 끊임없이 의식하는 것은 사람의 영적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내면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울의 법칙을 적용할 때는 의식적으로 경계를 설정하고 관찰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각으로 가는 길은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당신을 자극하는 상황과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어떤 행동, 말, 태도가 당신의 내면의 그림자를 드러내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자각 과정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이러한 반영을 분석하세요. 판단 없이 단순히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에 직면하세요. 이는 분노, 질투, 감탄과 같은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는 것을 막고 그 감정들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의식을 제공합니다. 융의 연구는 그림자 인식과 의식 통합 사이에 강력한 연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타인에게서 보는 반사를 자신의 발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면 인식은 더욱 정확하고 깊어집니다. 이 과정은 공감과 이해 능력 또한 향상시킵니다. 타인의 행동은 더 이상 당신을 판단하거나 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면 세계를 탐구하고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지침이 됩니다. 자신의 인식을 의식적으로 통합하면 파괴적인 짐에서 진화적인 선물로 변화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타인에게서 보는 반사를 자신의 내면 발전을 위해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타인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의식을 이해하고 그림자 부분을 통합하기 위해 인식을 활용하는 것이 인식의 길의 근본적인 전략입니다. 실제로 인식의 길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관찰하고, 둘째, 판단 없이 관찰 내용을 분석하고, 셋째, 나타나는 그림자 부분에 직면하고, 넷째, 이 인식을 자신과 관계에 의식적으로 활용합니다. 이 방법은 타인에게서 보는 모든 반사가 자신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인식의 위험성이 자각과 의식적 통합과 균형을 이룰 때 사람은 자신과 주변 환경을 더 잘 이해하고 삶의 복잡성을 줄입니다. 이 장에서 배웠듯이 높아진 자각은 선물일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타인에게서 보는 것을 자신의 내면적 지침으로 삼는 것은 거울의 법칙의 본질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인 단계와 통합, 연습을 통해 이러한 자각과 인식 과정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자신의 인식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타인에게서 보는 것을 자신의 발전을 위한 거울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심리적 진화 여정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거울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중요한 단계이지만 이러한 이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변화를 시작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실천적인 단계를 통해 타인에게서 보는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무의식과 통합하여 심리적 통합과 개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당신을 자극하는 상황과 사람들을 관찰하세요. 어떤 사건과 사람들이 분노, 질투, 감탄, 실망, 수치심과 같은 감정을 연결하는지 기록하세요. 이러한 관찰은 거울의 법칙을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러한 관찰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반응이 자신의 내면적 과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끊임없이 비판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실제로 당신이 자신에게 가하는 비판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를 인식하면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에게 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억압된 감정,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경향 또는 어린 시절 경험에서 비롯된 패턴은 종종 눈에 띄지 않게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그림자적 측면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은 자신의 진실성을 강화하고 타인에게서 보는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번째 단계는 통합의 실천입니다. 자각과 직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삶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타인에게서 보는 부정적인 감정은 더 이상 당신을 자극하는 짐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을 위한 지침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법들이 빛을 발합니다. 명상과 마음챙김 수련은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판단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기를 쓰는 연습은 관찰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그림자적 측면에 직면하는 과정을 심화시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타인의 반응과 자신의 내면적 성찰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심리적 자각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고 의식적인 삶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융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이 타인에게서 보는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모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당신의 인식은 더 이상 당신을 파괴하는 짐이 아니라 진화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통합 과정은 시간이 걸리고 인내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무의식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면 인식이 깊어지고 심리적 진화를 위한 탄탄한 토대가 마련됩니다. 다음 단계는 배운 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주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보이는 특징을 자신의 내면과 연결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행동을 관찰했을 때 즉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당신의 어떤 그림자가 그 반응을 일으키는지 분석해 보세요. 이러한 인식은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더욱 의식적인 자세를 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과정은 공감과 이해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행동은 당신을 판단하거나 깎아내리는 수단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내면적 성장을 위한 지침이 됩니다. 여기 작은 실용적인 조언이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관찰한 행동과 그것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자신의 무의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해 보세요. 이 매일의 마음챙김 수련은 그림자와 마주하고 통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거울의 법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타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고 의식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인식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면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짐에서 진화적인 선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개인적인 발전을 심화하고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며 삶을 더욱 의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서 보는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인식과 성장을 위해 의식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관찰하고 분석하고 마주하고 통합하세요. 이러한 단계들을 통해 융의 거울의 법칙을 실천하고 자신과 관계를 변화시키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거울의 법칙의 핵심은 타인에게서 보는 모든 것이 실제로는 자신의 무의식을 반영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단순한 심리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삶에 적용하면 자신과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전 장들에서 살펴보았듯이 타인에게서 관찰하는 반응, 감정, 행동은 종종 자신의 그림자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으며 이러한 반영을 인식하는 것은 의식적인 자각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관찰과 분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각을 실천하고 이러한 그림자를 마주하고 통합하는 것은 그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타인에게서 보는 긍정적, 부정적 특성을 자신의 발전을 위한 지침으로 삼는 법을 배우면 그의 인식은 더욱 정확하고 심오해집니다. 타인의 행동은 더 이상 당신을 판단하거나 통제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고 의식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인식은 당신을 파괴할 수 있는 짐에서 진화적인 선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각과 의식적 통합은 개인적 발전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더욱 건강하고 의식적인 자세를 갖도록 해줍니다. 타인의 모습을 분석하고 자신의 내면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은 공감과 이해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분노, 질투, 감탄과 같은 감정은 더 이상 통제력이 아닌 자각과 변화를 위한 도구가 됩니다. 융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과정은 개인의 심리적 진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의식적인 자각과 이해 능력을 강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반응을 관찰하여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을 비판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처음에는 부정적인 경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를 자신의 무의식적인 비판과 연결하여 마음챙김 수행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인식은 외부 세계를 해석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내면의 인도를 위한 도구가 됩니다. 거울의 법칙의 가장 심오한 요점은 타인에게서 보는 모든 모습을 활용하여 자신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과정은 인내심, 주의력, 그리고 끊임없는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림자는 무의식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 인지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면
인식이 깊어지고 심리적 진화를 위한 탄탄한 토대가 마련됩니다.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명상, 마음챙김, 수련, 글쓰기 연습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타인에게서 보는 자신의 모습을 분석하고 의식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타인에게서 보는 모습에 대한 인식이 더 친숙해짐에 따라 타인에 대한 이해, 공감, 그리고 의식적인 자세가 더욱 발달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더욱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며 파괴적인 짐에서 진화적인 선물로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타인에게서 보는 모습을 자신의 내면적 성장을 위해 의식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관찰하고 분석하고 직면하고 통합하세요. 거울의 법칙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올바르게 적용하면 개인과 사회 모두에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제 눈을 뜨고 주변의 모든 모습이 어떻게 내면의 진화를 위한 지침이 될 수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당신의 인식, 자각, 그리고 의식적 통합은 당신을 파괴적인 짐에서 삶을 변화시킬 진화적 선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타인에 대한 더욱 의식적인 태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회비를 내고 후원하고 싶으시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